예, 학문 산책 117번째 그 강의로서 오늘은 중국의 무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무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뿌리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매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김인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중국의 무와 중국 문화라는 이 상공과 무와 뭐냐면 중국 문학, 무와 중국 문화 일공과 무와 중국 문학 학원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하고 태고사를 공부하려면은 이걸 읽어야 되는 책들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책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김인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교 중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문학과 졸업을 했고 문학 석사, 문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서 95년에 국비 해외 파견 교수로서 중국 난계대학을 방문 학자이고 현재는 부산 동의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적었던 내용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김민호 교수님의 친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헌책방에서 구해 왔는데 이거 김민호 교수님이 친필로서 뭐냐면은 누구 동료에게 줬던 책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인호 교수님은 이제 이 서문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본 저서는 모든 인류 문화의 근원이요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문화로서 이거를 사마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문화 전반과 한때까지 지어진 모든 문학 작품들과 경전 저서들을 해석하는 것을 주 목표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무문화가 모든 인류 문화의 뿌리요 원형이로 모태를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참으로 옳다 말이죠. 지금도 인류 문화의 뿌리를 찾으려는 많은 학자들, 즉 인류학자, 원시 종교학자, 원시 문학 연구자 등이 아직까지 무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다니며 그것 원주민들의 삶과 행동 방식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문화에 대한 필자의 한없는 애착과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의 뿌리에 대한 필자의 끝없는 탐구심이 없었다면 본 저서는 적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에 있어서 무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전무한 현 학계에서 본 전서는 그 입문서로서 제격이고 또한 내용도 신선하고 참신하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분들의 권유에 힘을 빌려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감히 책으로 내놓게 되었는데,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책으로 내놓게 된 바탕에는 비록 중국 문화계와 중국 문학계에서 무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이라고는 하나 인류학, 종교학, 국문학 분야에서는 이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진척되어서 이 연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대가들이 본 저서를 읽게 되면 무슨 비판을 할까 두려워서이다. 하나,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필자의 무 방면에 대한 학적 성과물을 바탕으로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을 처음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대가들의 충고를 또 바라고, 기존의 학계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진 분들은 무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진 분들은 또한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에 대해 잘 모르니 이 둘을 전맥시켜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을 무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께서 지난 한 일이 되어버려 말았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제1권에는 무의 중국 문화와 경전저서로 되어 있고, 2권에서는 무와 중국 문학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이거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문화는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교적 현상으로서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무문화는 현생에 대한 영생을 추구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고등 종교는 근대 종교라고 말하는 고등 종교는 내세에서의 영생 추구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대 종교를 이는 고등 종교를 말합니다. 고등 종교. 그는 내세의 영생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문화, 이 원시 종교는 우리가 진나라 한나라 지난 시기에 가장 많이 대두됐는데, 이 지난 시기에 대두된 사상이 뭐냐면은 이게 황로 사상이라는 것이죠. 황로 사상. 자, 그러면 이 지난 시기에 후한기에 이제 나타난 것이 이게 이제 도교인데요. 도교는 일명이 뭐냐면은 신선문화고요. 지난 시기에 나타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원시 종교에서 황로 사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황로 사상과 도교 사상의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를 보면, 첫째는 주설성이 이 황로 사상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신선문화에서는 이 주설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 주설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비적인 경향이 황로 사상에는 있고, 그 다음에 신선문화에서는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황로 사상에는 성적 요소가 강하고 이 도교에서는 성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황로 사상에서는 오락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신선 사상을 도교라 그러는데, 이 도교에서는 성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또 오락적 요소도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차이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황로사성은 제의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교조적이고 그 다음 배타적이며 비밀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제의적이라는 것이죠. 이 황로사성. 그 대신 신성문화 독에는 뭐냐면은 제사사상이라는 것이죠. 제사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무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성이 이것이 뭐냐면 무신앙인데요. 예, 무신앙은 정령신앙과 관계되고 이 정령신앙은 다시 애니미즘하고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애니미즘하고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령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신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뭐냐면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신으로 본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구라파의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 철학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스승은 체노파네스고 제자는 뭐냐면 파르메니데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파르메니데스는 생각되어지고 말해지는 것은 모두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각되어지고 말해지는 것은 모두 뭐냐면은 존재하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신앙에서, 정령신앙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사물이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양 사상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이토스라든지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 사상이 나중에 생각되어지고 말해지는 모두는 존재하는 것이고 인식되는 것은 모두 신을 본다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고사의 역사 문헌을 가지고 설명하다가 보니까 2000년도 전에 2000년 약 한 2500년 2400년 이 경에 이러한 대철학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뭐냐면은 고민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상이 나중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 넘어왔고요. 그 사상의 핵심은 어딘가에 다 꽉 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만성의 기운을 받으면, 그래서 이 우주만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추상적 세계라 그러고요. 그렇지 않는 것을 극단적 그 관념론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파르메니데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말해주고 생각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라는 없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거죠.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학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냐면 말하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뭐냐면은 진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과 소위 말하는 정령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하는 모든 것에는 뭐냐면 신이 있다는 거 말고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적어 놓았던 글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무와 중국 문화를 보면 중국 고대 시기에 무교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본 연구는 선진 시기 문헌에 담긴 무교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것이죠. 본 연구에 다루었던 자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상대 각본문에 나타난 무교이고, 둘째는 천추 전국시대를 포함한 문헌이 언급된 무교 관련 자들이라 이것이죠. 또한 연구는 이러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 가지 별도의 작업을 추구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근대 이후에 중국 고대 무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하던 기존 업적들을 검토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본 연구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즉, 중국 고대의 텍스트에 반영된 무교 인식의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 지식인에 대한 의해 형성된 무교 인식과 비교하는 일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연구는 근대 이후에 무교 연구 상황 검토와 신진 시기 자료에 나타난 당대의 무교 인식이 검토를 바라며 연구와 후반을 챙겨서 연구하고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3월 24일 날 목요일 저녁에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